위자료 청구할 때 있어서요, 그런 진단서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진단서보다요 오히려 좀 구구절절한 탄원서가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그 탄원서는 꼭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상담할 때 많은 자료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나 성심껏 자료를 챙겨 오시지만 저희 어떤 사건 진행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오는데 좀 불필요한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여기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해 피해를 입었다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그거를 제출하기 위한, 한마디로 상해 사건, 과실치상 사건, 이런 데 있어서 진단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죠? 네, 필수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져오신 진단서가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범죄에 피해를 입어서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러면서 진단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단서를 통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 힘들었으니까 힘들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나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양형 자료를 내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보여주면 내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진단서가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고, 말이 거의 없다니 사실은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네. 이게 뭐 정신적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소명을 희망하시지만 재산범죄는 사실은 이제 재산적 피해에 좀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돈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미 그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입증을 해가지고 위자료를 많이 받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 뭐 사실 저는 잘 납득하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경제적인 피해는 경제적인 손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의 부수한 정신적인 피해도 웬만하면 따라서 회복된 거다라는 게 사실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반환하면은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은 일반 실무에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할 때 있어서요, 그런 진단서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진단서보다요 오히려 좀 구구절절한 탄원서가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그 탄원서는 꼭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쓰셔야죠. 제가 이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진단서는 뭐 좀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다. 탄원서보다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피해자가 재판할 때마다 가가지고 그렇죠. 네, 진짜 판사 앞에서 계속 울면서 제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그런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 보면요, 이거 진짜 엄벌을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판사들. 그렇죠. 당연히. 네, 피해자가 계속 와서 보고 있으니까. 김우찬 변호사님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되는 자료가 좀 뭐가 있을까요? 자료요? 네. 그 인터넷에서도 조금 유행을 했었던 게 있어요. 변호사 빡치게 하는 법. 그래요? 네. 변호사 화나게 하는 법이 그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랬는데요. 네. 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랬는데요.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사하다라고, 본인 케이스와 좀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블로그 자료나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그런 자료들이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결과만 딱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많고, 사실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이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법률 상담은 정확해야 되고, 사실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결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합적인 어떤 홍보 그런 블로그들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그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블로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시면은 조금은 난감하다,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블로그 보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뢰인분들의 심리가 좀 재밌는 게,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된다고 하는데 되나요? 라고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의뢰인분들 실망하시겠죠. 그런 거면서 이제 좀 이거는 된다고 하는데 그걸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셔서 아 이거 됩니다 라고 하면은 끝까지 이거 안 됩니다를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된다라고 하는데도 이거 뭐 그 네이버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요, 의뢰인분들은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오시지만 실제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건 진행하실 때요, 그리고 상담 받으러 오실 때 이런 자료들이 아니라요,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 한번 갖고 방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더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